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월 3일 금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본천에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힘이 되어주신 멤버십 회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본 채널에서는 금요 경주만 방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거는 본 채널 커뮤니티란에 적어놨습니다. 글로 적어놨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1월 4일 토요 방송부터는 권승철의 선행 승부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새롭게 만든 채널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검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유튜브 검색란에 골뱅이 권승철 마크 추입을 치시면 좀 더 빠르게 채널을 찾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새롭게 출발한 권승철의 선행 승부도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 올해부터 29기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창원 경주와 선발급 경주에서 출전했는데요. 우수급 경주도 마민준 선수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졸업 순위는 상위권입니다. 하지만 B선수 출신이라는 한계를 과연 얼마만큼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견전한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지정 원래 2주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류성희, 유다운, 송정욱, 임대성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류성희, 유다운, 송정욱, 임대성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몇몇 인터벌 내용만 살펴보면 박윤아, 박성근, 하수영, 최성국, 장경동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윤아가 끝까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속은 빠른 편은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임대성하고 김영석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임대성의 선행감은 상당히 좀 괜찮았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박지영하고 박지웅이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지영이 나름 힘을 썼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속은 평범했고 박지웅도 막해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민준, 임요한, 김태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마민준이 반바퀴 지점에서 시속을 잡았고 이를 틈탄 임요한이 저치기로 대열을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류성희, 홍석한, 김지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류성희의 순간 시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김지훈은 이코너 지점에서 마크를 놓치면서 훈련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류성희, 유다운, 송정욱, 임대승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라인 대결로 짜여졌어요. 4대3의 맞대결이죠. 김한율 입장에서는 송경방, 송정욱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정희 힘을 쓰면 박유나, 장경동, 김준이 쫓아 나서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연 김한율이 연대 세력 송정욱, 송경방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조공이 초조보다 안고 있기 때문에 김한율하고 송경방이 나란히 잡고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번 박정희 힘을 쓰고 박유나, 장경동, 김준이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김한율이 강자 빠진 편성의 경주에서 나름 선전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높아진 경향은 있긴 합니다만, 박윤아하고 김한율 힘 대결에서는 결코 박윤아도 밀리지 않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선수가 힘 대결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한율은 본인이 직접 경주를 풀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윤아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힘을 써도 되고 박정희 선행을 좀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김한율보다는 박윤아가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선행력 능력만 보더라도 박윤아가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박정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는 만큼 전 박윤아하고 김한율의 동반 입상 경주자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법적인 연합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강자들의 동반 입상이죠.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윤아하고 김한율의 동반 입상, 박윤아하고 김한율의 동반 입상 경제 중심 가져가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지영이 컨디션이 좀 올라왔다가 최근 강자들과 경주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하지만 박지영도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박윤아가 몰고 와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박지영의 선행감이 좋다면 박윤아 입장에 철저하게 김한율 견제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윤아하고 박지영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박윤아하고 김한율의 동반 입상이 그래도 아무래도 김한율이 선행은 몰라도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박윤아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단 복승 중심이라는 점, 박윤아하고 박정희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송종욱이 힘을 쓰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김한율이 세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송경방이 따라 나서는 견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한율하고 송경방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송종욱이 때리면 고전할 수 있어 하지만 받아서 쫓아가게 된다면 이번 패성 김한율하고 송정욱의 동반 입상 좋은 배당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김한율이 박윤아, 박지영, 장경동과 호흡 펼쳐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경방이나 송정욱 둘 중 한 명 달고 쏘는 작전 가능하죠. 아무래도 김포하고 동서울 아무래도 광명에서 매일같이 요즘 얼굴 보면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챙겨주게 된다면 김한율, 송정욱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한율이 가면 송경방이 쫓아가는 건 정주는 기본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박윤아하고 김한율을 묶어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만 하면 김한율이 아예 빠지게 된다면 박정희라든지 장경동, 노조선들과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김한율하고 송경방 묶어서도 노려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 많이 높아진 김한율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박정 때문에 박윤아가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7경주입니다. 특선에서 졸전 끝에 강급당한 윤형구, 과연 이번 패성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등급 변경이 작년부터 등급 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선에서 강급된 선수들이 대거 좀 특점에서 점수가 낮은 선수들이 대거 우수로 강급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특선에서 내려왔는데 선발에서 특별승급으로 올라온 홍영기보다 좀 점수가 낮습니다. 과연 득점이 높아진 홍영기 선발에서 올라왔는데 특선에서 내려온 윤영구보다 기량이 낮냐 놓고는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성에서만큼은 제가 작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점수 체계는 분명 수정이 돼야 된다.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가 어떻게 선발에서 올라온 선수보다 더 낮게 점수가 편성이 된다는 거. 그렇다고 홍영기가 강축으로 팔리는 경주도 아닙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구독자 경륜 팬들에게 혼란을 좀 가중하게 되지 않을까, 저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선발에서 올라왔는데 특선에서 내려온 선수보다 더 점수가 높다? 과연 홍경기가 윤영구를 상대로 완승을 거둘 수 있느냐 놓고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죠. 어렵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에서 이거는 분명 점수 체계는 조금 변경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윤영구 입장에서는 연대 세력 이번 편성 송승현이라든지 이유진, 고재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영근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김시진이 자리 잡고 홍영기가 따라 나서는 견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윤영구가 선행이나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영구 자체가 선행 승부보다는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영근 정도는 윤영기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유진을 챙겨 나갈 것이냐 송승현을 챙겨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서, 이유진은 마크 놓쳤었던 견주가 꽤 많았어요. 하지만 송승현은 달리면 쫓아갑니다. 그 점 때문에 윤영구가 가게 된다면 송승현 챙겨 나가는 견주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윤영구하고 송승현의 동반 입상 쪽은 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득점은 홍영기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시진하고 과연 두 선수가 홍영기가 득점 높다고 홍영기가 김시진보다 인정받을 수 있느냐를 놓고는 분명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 점 때문에 전 윤영구의 뒷자리에는 김시진이 따라 나서는 견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영구가 김시진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전 마크 챙겨 나가게 된다면 송승현과 협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반대입니다. 윤영구 자체가 원체 저쪽에 타이밍 잡아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황영근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시진의 홍영기가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영구가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시진하고 홍영기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김시진하고 황영근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윤영구하고 송승현을 묶어서 삼복승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시진하고 홍영기를 묶어서도 공략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발에서 올라와서 득점이 높아진 홍영기 특선에서 강자들과 경합 펼쳐 나가면서 94점대 기록한 김시진, 홍영기보다는 김시진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저는 홍영기보다는 김시진을 먼저 인정하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은데 전종원이 초조부를 안고 있기 때문에 김우현하고 성종원이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양진우 입장에서는 박종현을 앞에다 두고 강병석이나 송종원을 뒤에다 붙이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종현이 오랜만에 우수에서 올라왔어요. 과연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 김우현의 선행까지 넘어서면서 힘을 쓸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박종현이 내손 잡고 힘을 써주게 된다면 양진우가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면서 양진우가 우승 타전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우현이 묵직한 선행력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창원 지역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성종환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전 김우현 버티기보다는 성종환이 직선 추입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단 추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선에서 치고 나올 양진우입니다.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우승 욕심이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종환하고 양진우의 연합 가능성, 타협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성종환하고 김우현의 동반 입상이 유리할 것 같아요. 성종환하고 양진우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박종현은 후회 없는 견주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양진우가 막혀 나가죠. 강병석이 쫓아 나가고 송종원이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박종현이 선행 승부로 선발급에서는 몰라도 우수해서 버텨내기 조금 버거울 것 같습니다. 양진우가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강병석이라든지 양진우가 넘어서게 된다면 송정훈까지는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양진우하고 강병석입니다. 양진우하고 송정훈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성정환하고 김우현의 전략적 연합 가능성 단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기량이라는 걸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김우현이 때리고 성종환이 추임 못하거나 양진우가 외곽에서 날라오게 된다면야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3복승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진우가 가면 아무래도 강병석이 밀착 막해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복승에서 좀 공격적으로 노려보게 된다면 양진우하고 강병석을 묶어서도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우현하고 성종환 요즘 들어서 성락송의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물론 성종환도 상호 상담에서 좀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긴 합니다만 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확실하게 작년 연말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종환이라는 점에서 김우현이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성종환의 직선 추입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스급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한 템포 쉬어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9기 졸업순위 4위 기록한 마민준이 과연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선수 출신들입니다. 비선수 출신이에요. 그 점 때문에 마민준이 과연 힘을 써서 버텨낼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혜권이 초조보다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미태가 자리 잡고 김홍기가 자리 잡는 교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민준이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득점에서
편 유경원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석환이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민준이 힘을 썼을 때는 유경원의 칼투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마민준 상대로 유경원이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경원하고 마민준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을 마민준하고 유경원의 협공 가능성 단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유경원의 뒷자리를 아무래도 홍석환이 막혀 나갈 수 있는 과거 유성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합동농고 선후배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홍석환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어미태의 직선 추입발도 분명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민준 때문에 유경원이 유리하고 유경원의 뒷자리를 홍석환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노조 선수들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득점은 어미태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어미태 선행력이 뛰어난 선수도가 아닙니다. 기껏 해봐 마크 추입인데 앞선에서 때려줄 선수가 없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경원하고 마민준, 유경원하고 홍석환의 동반 입장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마민준의 선행을 유경원이 활이 나갔을 때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어미태가 홍석환으로부터 빼앗습니다. 김홍기까지 막혀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득점만큼 어미태가 제기랑 발에 나가게 해준다면, 짧게만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어미태하고 김홍기라든지 어미태하고 유경원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민준이 과연 얼마만큼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시범 레이스 때도 확실하게 마민준의 몸 상태가 좋다는 느낌은 좀 받지 못했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 나이는 어리긴 합니다만 마민준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때릴 수밖에 없는 마민준, 유경원의 직선 추입발 한번 먼저 노려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객관적인 기량은 아무래도 세면 서해 선수 묶어서 나가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유경원의 뒷자리를 홍석환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경원이 가면 홍석환이 가고 어미태가 가면 김홍기가 따라 나설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10경주입니다. 특선에서 아쉽게 강급된 최동현, 객관적 기량에서 월등하죠. 임대성의 선행 활에 나가고 선발에서 올라온 이유정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는 나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유정 쫓아가긴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김호준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규백, 최성국, 김연호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대성이 자리 잡고 최동현의 이유정이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동현도 마크 취피형 선수가 아니라 특선에서도 때리면 11초 대 중반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동현이 임대성을 다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 최동현 입장에서 좀 임대성을 적극 활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임대성이 힘을 쓰게 된다면 최동현이 몰가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동현과 임대성의 동반 입장 쪽에 최동현과 임대성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선출입이 모두 가능한 최성국이 이규백의 도움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쫓아 나서고 따라 나서면 될 것 같아요. 외선에서 차가 나오게 된다면 최동현하고 최성국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동현하고 임대성의 동반 입장이 유리하다. 최동현하고 최성구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자체가 이변 가능성 크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선에서 최동현이 직접 힘을 쓰지 않고 임대성을 앞에다 뒀을 때는 이규백이 힘을 쓰고 최성국이 몰가고 김현호가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시속감이 괜찮다면 임대성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최동현까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최성국하고 이규백의 동반 입장일 것 같습니다. 최성국하고 김연호 정도는 마크 됐을 때는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이변으로 본다면 최성국하고 이규백입니다. 최성국하고 김연호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동현하고 임대성 힘쓸 수 있는 두 선수가 만났어요. 최동현이 힘을 쓰고 임대성이 힘을 쓰고 최동현이 몰고 가는 아무래도
최동현이 임대성을 달고 직접 힘을 쓰는 경주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아무래도 경기 개인 쪽에서 의정부에서 김동관하고 함께 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김포팀하고 협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 높을 것 같습니다. 최동현과 임대성의 동반 입상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최성국 국가가 이비교육을 묶어서도 좀 공격적으로는 노련을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11경주입니다. 김광호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편성 잘 받았어요. 본인이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직접 힘을 쓰는 작전보다는 박지웅, 최창은, 손동진, 류성의 선행 활에 나가는 경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광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본 박지웅을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95년생들이기 때문에 박지웅도 요즘 컨디션 몸 상태 많이 좋아졌어요. 훈련 파트너가 이재림이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재림과 호흡을 하면서 선행력도 상당히 좋아졌었던 박지웅이라는 점에서 김광호 입장에서는 박지웅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광하고 박지웅의 동반 입상 경제 중심 가져가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성이 또 기복 아닌 기복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선행 타이밍을 잡아 나갈 수 있는 희속감 좋은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김광호가 류성이 몰고 가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김광호보다는 김광호 다음으로 각종 박성근이 득점에서 높긴 합니다만은 박성근이 기껏 해봐야 선발에서 올라온 선수라는 점에서 기존 우수급 선수들과 타협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 그 중에서 박지웅, 선취비 모두 가능합니다. 때려서 버텨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5년생들 김광호하고 박지웅의 동반 입상, 김광호하고 류성의 동반 입상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3복승에서는 2번 최창훈도 가능하고 3번 손동진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3복승 변수 가능성은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전법적으로 궁합이 좋은 김광호, 박지웅, 류성이를 중심으로 3복승 기대해보고 싶다 말씀드리면서, 박지웅하고 류성이 중에서는 박지웅이 좀 더 낫다,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패성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강동규하고 한타키의 맞대결입니다. 두 선수가 공교롭게도 94년생들이에요. 동갑내기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협할 수도 있고 정면 대결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승 갈 수 있는 자리는 한 자리입니다. 강동규가 우승을 하든 한타키가 우승을 하든 한 명만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 신경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타협보다는 김근영이 초조부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한타키하고 김영석이 자리 잡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강동규가 힘을 쓰기 위해서 김태훈이라든지 일본 김기범을 달고 쏘는 견제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타키가 좀 아쉽게 우수로 강급된 모습이긴 합니다만 특선에서도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탑전 잡고 힘을 쓰면 11초 대한 중후반 중초중반 시속이 나와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한타키가 강동규보단 유리하다. 아무래도 김영석과 호흡을 함께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강동규가 내선 잡으면 한타키가 넘어섰을 때 김영섭이 과연 끝까지 따라 나설 수 있느냐를 놓고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전 한타키하고 강동규 특선에서 내는 강급자들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든지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한타키하고 강동규의 동반 입상,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김포 완승이라고 한다면야 한타키가 김영석을 달고 쐈을 때 김영석이 마크 놓치지만 않는다면 착승권 진입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타키하고 강동규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유리한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한타키하고 김영석이 힘을 쓰게 된다면 강동규가 저측이 타이밍 잡아 나가야지만 우승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동규가 가게 된다면 김태훈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강동규가 가게 된다면 김기범도 최근 들어서 고전 죽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강동규하고 김태훈입니다. 강동규하고 김기범 정도는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 전 한타키하고 강동규 쪽이 좀 더 낫다,
김포 완승 가능성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삼복승 전략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타기가 김명석 달고 빨래줄 경주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김근영도 3차권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3차권에서는 김근영까지는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일까지만, 금요 경주 방송까지만 이 채널에서, 현 채널에서 방송이 되고, 토요 경주 내일부터는 권승철의 선행 승부에서 방송이 된다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